자, 원소, 원자, 분자 세 가지인데 일단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원소가 뭐고, 원자가 뭐고, 분자가 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봐봐. 여러분들 물 알죠? 물. 물은 뭐라고 할까? 물 원자라고 할까? 물 원소라고 할까? 물 분자라고 할까? 분자. 어떻게 알았지? 저도 힌트를 준 건 아닌데 잘 맞추네요. 자, 물 분자라고 해요. 물 분자를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H2O라고 해요. 물 분자를 표현하는 식이라서 이 녀석을 분자를 표현하는 식, 분자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분자를 표현하는 식, 분자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모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O 하나가 있고요. 양쪽에 H가 이렇게 재채기하면서 두 마리가 붙어있는 게 H2O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형인데 이 물분자가 그럼 몇 개 있는 거냐? 그러면 잘 봐. 물분자가 얘는 몇 개냐? 그러면 물분자 하나 있는 거죠. 물분자 한 개가 있습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물분자 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잖아. 이거를 원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원자가 몇 개야? 그러면 세 개예요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원소는 그 원자들의 종류를 몇 종류로 되어 있냐? 수소 한 종류, 산소 한 종류잖아. 그러면 전체 두 종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가 뭔지,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분할 수가 좀 있습니다. 자, 원자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정의를 써줄게.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줍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불러주고요. 원소는 그 원자의 보다 몇 종류로 되어 있냐?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불러주고요. 분자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들이 모여서 완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져서 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또는 기본 입자라고 불러줘요. 얘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고, 얘는 그냥 기본적인 입자고, 얘는 그 원자들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CH4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메테인. 메테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메테인. 그래도 모형으로 그리면 C 하나에 뭐가 4마리 붙어있다? 수소가 4마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CH4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메테인 분자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이 메테인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그렇죠. 5개인 거죠. 원자는 총 5개. 그 다음에 원소는 몇 종류니? 그러면 두 종류죠. C 한 종류, H 한 종류. 총 2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자, 원자, 원소를 구분할 수 있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 분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원소.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총 몇 종류? 118종류. 정확히 알고 있네요. 정확히 11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18번이 오간의 손, 그래서 오지라고 표현을 해요. 오간의 손인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소가 오간의 손입니다. 오간의 손이야.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92번까지가 자연에서 생성되는 거다. 가장 무거운 게 그럼 92번이잖아.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거. 얘가 누굴까? 힌트. 전기 만들 때 이용해요.
구리 아니야. 구리는 전기가 통하게 하는 물질이고 이걸 분열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걸 분열시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 핵 분열시키는 그거. 이유라고 씁니다. 정답, 우라늄이 원자번호 92번입니다. 우라늄. 1번은 누구예요? 1번은? 그렇죠. 1번은 수소입니다. 수소 1번부터 92번 우라늄까지가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93번부터 118번까지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120여 종이다. 118가지를 약 120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90여 종이 자연에서 발견된 거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0여 종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분자들을,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원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런 걸 원소라고 해. 자, 이제 원소를 확인해 볼게요. 원소의 확인. 쌤이 여기 시험관에다가 어떤 원소를 녹여놨어. 근데 어떤 원소를 녹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특정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가 녹아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 그 실험의 이름부터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이에요.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입니다. 불꽃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게 손잡이고 앞에 백금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조금 묻힌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알콜 램프 또는 토치 같은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토치에다 이렇게 불꽃을 갖다 놓으면 탈 거 아니야? 여기 물질을 묻힌 다음에 이거를 태운다는 거야. 물질을 묻혀서 이거를 태우면은 이 물질이 타면서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불꽃 반응 실험입니다. 그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의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면, 색깔이 노란색이 나온다면, 여기 나트륨 들어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불꽃 반응의 색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칼륨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뭔 색이죠? 보라색. 잘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으면요? 맞아, 주황색. 대박인데? 근데 구리가 들어있으면요? 청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바륨인가요? 바륨이 들어있으면 황록색. 그 다음에 뭐죠? 리튬인가요? 빨간색. 그 다음에 스트론튬인가요? 이것도 빨간색이죠? 네. 총 몇 종류야? 7개인가요? 책에 7개 나와있나? 6개 나와있죠? 책에 못 빠져있죠? 바륨이 없나요? 바륨이 없네요. 책에는 바륨이 안 나와있긴 한데 이 바륨을 빼고 나머지가 정리되어 있고요. 쌤이 천재라서 이게 다 외우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2학년들은 이거 요즘에 배우는 건가요? 계속 배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쌤이 암기법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암기법을 잠깐 소개해 줄게요. 이야기로 암기하는 방법인데 그냥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세요. 이야기로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쌤도 머리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앞 글자만 딸 건데 이건 나트륨이니까 나라고 하고요. 이거 나노라고 외웁니다. 나노가 어떤 되게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기술이잖아.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칼륨이 칼이야. 자, 나노 기술로 만든 칼이 하나 있어. 이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쓱 갖다 대면은 다 잘라져. 탱크가 온다? 쓱 하면 다 푸앙!
뭐 이런 거야. 엄청나게 강력한 칼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칼만 있으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세계에 통일할 수 있어. 어마어마하겠죠. 이 칼만 있으면. 그래서 그 칼을 나쁜 악당들의 무리들이 항상 노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노출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인데 보호하고 있다. 다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보호하고 있다. 칼을 보호하고 있어. 근데 이게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떠들면 되냐? 네. 안 되죠. 이건 칼슘이거든요. 칼슘도 칼로 시작하니까 똑같잖아. 뒷글자 따서 열 거야. 슘이라고 열 겁니다. 숨죽이고 있다라고요. 숨죽이고 있다. 되게 조용히 숨기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다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숨죽이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디로 맡기러 간다? 구청. 정부 기관인 구청에 맡기러 가는데 내가 이걸 맡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아요. 그 구청 앞마당에서 뭐가 왈왈왈왈 짖냐면 황록색의 바둑이 한 마리가 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황록색. 황록색이면 황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바둑이니까 엄청 지저분한 바둑이야. 더러운 바둑입니다. 상상해줘야 돼. 막 왈왈왈 짖어가지고 내가 황록색 바둑이에 어디다가 립발이다. 이빨. 이게 리튬이거든요. 립발에다가 아주 빨간색이에요. 원래 진한 빨간색이야. 진한 빨간색에 이게 스트론튬이잖아. 스트론튬이라서 스트로우라고 그러고 스트로우가 빨대잖아요. 그래서 진한 빨간색의 빨대를 딱 잡아가지고 이빨에다가 조용히 딱 꽂아주는 장면으로 상상을 해줄 겁니다. 다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구청에 맡기러 갔더니 황록색 바둑이가 짖더라. 그래서 이빨에다가 아주 진한 빨간색의 스트로우를 딱 꽂아주는 장면으로 이거를 이야기로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쌤은 그렇게 외웠고요. 그런데 이거를 외울 때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과학에는 논리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이미 알아낸 사실들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쌤 이렇게 표현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암기야. 그죠?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 한다? 암기법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법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면 우리 뇌가 기억하기 좋은 것들로 합니다. 우리 뇌가 기억하기 좋은 것들은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이 되게 여러 가지죠. 좀 더러운 거. 이 황록색 바둑이 약간 더러운 걸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이빨에 꽂았잖아요.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좀 무서운 거. 제가 충격적인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은 잘 안 써먹는데 나중에는 약간 야한 거? 이런 것도. 여기 뒤에 있잖아요. 뭐 있지? 비키니. 약간 선정적인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뇌가 그런 것들을 포인트 있게 잘 기억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암기법 하나 소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 시험관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일단 장점은 되게 아주 조금만 묻혀도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죠. 시료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험 방법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엄청 간단하죠? 실험 방법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어떤 단점이 있다? 7가지밖에 안 돼요. 이거. 세상에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밖에 몰라요. 7개, 8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하나 더 배우는데 그래봤자 총 8개밖에 안 됩니다. 8개밖에 안 돼요. 8가지밖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마지막 단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리튬과 스트론튬. 어떤 단점이야? 봐봐. 내가 이게 묻혀서 딱 했더니 빨간색이야. 이거 빨간색이야? 진한 빨간색이야? 그냥 하나만 딱 빨간색 나올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이게 스트론튬인지 리튬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것도 이 불꽃 반응 세계, 불꽃 반응 실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점은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극복해내는 방법이 뭐냐? 뭘 하는 방법이야? 분광기. 맞아. 분광기를 이용한 선 스펙트럼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빨간색 불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로 쳐다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분광기라고 하는 어떤 기계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슬릿이 있는데 슬릿에 이렇게 이 녀석의 불꽃 반응색에 대한 1번 슬릿이 있는데 슬릿에 선이 요딴 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빨간색을 쳐다보니까 어떤 빨간색은 이 선이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촘촘하게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둘 다 빨간색이지만 분광기로 쳐다봤을 때 선 스펙트럼, 이걸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SP가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은 선의 모양과 선의 개수가 다르죠. 선의 개수가 위치가 다르잖아. 이걸 통해서 적게 나타나는 게 리튬이고요. 많이 나타나는 게 스트론튬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리튬이고 누가 스트론튬인지를 이 방법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56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의 모양으로 나타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선 없이 쭉 연속적으로 쭉 나오는 거, 무지개처럼 쭉 나오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전체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지개 같은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선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스펙트럼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떤 우리 자료 화면 보면서 하나 문제를 푸는 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트레칭. 스트레칭 한번 하고. 어제 저녁에 치킨 먹었는데요. 우리 희망이 미쳤다니까? 왜? 어딨지 뭐? 우리 희망이 집에서 혼자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희망이? 네. 이름이 희망이. 강아지? 아니요. 진짜 완전 우리 희망이 귀여워요. 사람이 이름이 희망이? 네. 나는 좀 할 말은 많지만 하루 참을게. 왜? 아닌 것 같아, 엄마. 진짜 너무하다고. 나는 작은 반이라고. 그런 게야? 누가? 그래, 나는 김규빈이 별로야. 야, 16위로 떨어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진짜 뭐해? 하지마, 나 김규빈 싫어. 내놔. 공룡 그거 하고 싶다. 공룡에 많은 알고리즘이 어떠네요. 공룡.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다. 우리 책에 56쪽에 왼쪽 밑에 3번 격가진 내용인데, 자, 물질 가, 어떤 가라는 물질을 준 다음에 이 가라는 물질 속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니를 맞추는 거야. 그때 가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줬습니다.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다면 이 물질 가를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을 때 요 선들의 물질 가에 나타난 요 모든 선들이 원소 A가 들어있다면 원소 A를 이루는 모든 선이 여기다 포함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 A는 봐봐. 요 녀석. 요거 여기 들어있지 않죠? 네. 그러므로 원소 A는 여기 안 들어있는 거야. 원소 A가 이 물질 가 속에 들어있다면 모든 선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간 거 보이죠? 그냥 선 맞추기 어떤 놀이야. 선을 잘 맞춰서 모든 선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쏘나. 크리스피 정말. 맛있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두 번째, 원소비도 맞춰볼까? 원소비 어때요? 원소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소비 다 들어가 있네요. C는 어때요? C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 물질가는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되어 있다? B와 C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입니다. 원자. 아까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정의했어요. 쌤이 아까 썼던 그 정의랑 완전 똑같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죠? 기본 입자.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모든 건 다 물질이야.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쌤도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가 뭐다? 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요딴 식으로 생각해요. 요딴 식으로. 원자는 원자핵이라는 것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 사이에는? 그냥 빈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원자가 하나의 커다란 운동장, 우리 축구장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게 원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구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원자핵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전자가 이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 축구장만한 어떤 커다란 원자 안에 이 구슬 하나가 원자핵이라면은 대부분은 다 뭐라는 거야? 빈 공간이야. 다시 말해서 원자의 대부분은 다 뭐다? 빈 공간이다. 이 앤트맨과 와스프인가? 앤트맨이 막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자역학이 하는 게 뭐냐면 원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원자의 빈 공간을 늘려봐 어떻게 될까?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물체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야. 반대로 이 빈 공간의 크기를 좀 줄이면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조절해서 자기 몸의 크기를 조절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과학적인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요 녀석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작죠?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얘는 뭐한다? 앞으로 무시합니다. 전자의 질량 무시하고, 야 원자 너는 질량이 얼마야? 원자핵의 질량만 세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이 원자핵이 차지한다는 거고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라고만 써있지만 정확하게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에 비해서 1837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원자의 주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원자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은 플러스가 5개 있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는지 세봐. 5개 있죠. 이게 원자의 특징이야. 원자는 항상 어때야 한다? 원자는 항상 플러스의 개수와 전자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 그럼 플러스가 5개일 때 마이너스도 5개야. 합치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플러스 5라고 써있는 건 잘 봐. 플러스 5라고 써있는 건 원자들이 번호가 있죠.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뜻이냐면은 5번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외운 사람들은 수, 헬, 리, 배, 붕소. 이 자식 붕소네. 그죠? 너 붕소지? 어떻게 알았어? 붕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의 개수를 세면은 붕소인 거 알 수 있어. 근데 플러스가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가 5개네? 그럼 플러스도 5개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전자의 개수를 세더라도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똑같이 5번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원자를 봤을 때 전자의 개수 또는 플러스의 개수를 세면은 원자 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원자 모형들을 쭉 보고 있네요. 자, 딱 보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외울 건데 안 외운 사람들은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할 건데요. 자, 원자번호 1번인 거 보이죠?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6번, 원자번호 8번인 거 보이죠? 자, 1번은 수소, 3번은 리튬, 6번은 탄소, 8번은 산소인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원자에게 전해량은 플러스 8이고 당연히 전자도 똑같이 8개, 전자가 6개, 전자가 3개,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모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8개를 그냥 쭉 그려놨죠. 이제 앞으로 쌤이 1차 껍질, 2차 껍질 이런 개념도 이온 파트 같은 거 배울 때 알려줄 거예요. 아, 원자는 저렇게 모형으로 그리는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분자하기. 아까 했죠? 원자를 모으면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원자를 모아서 어떤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면 그걸 분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를 뭉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O2라고 씁니다. O2.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2개를 붙인 거야.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2개, 이 CO2라고 쓰게 되고요. 질소는 N이라고 쓰는데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를 붙인 거니까 N2라고 쓰게 되고요. 물은 알고 있죠? H 2개에다가 산소 하나 H2O라고 쓰고 있고요. 암모니아는 N 하나에다가 H 3마리 NH3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을 쉽게 하려면 이 화학식들이죠. 이 화학식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NH3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암모니아네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화학이 쉬워집니다. 이런 기호들이 약간 영어들 있잖아. 알파벳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낯설면 이 전체적인 화학이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거를 좀 잘 눈으로 익히고 여러 번 좀 접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 화학식들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화학식만 딱 보면 자, 암모니아는 그러면 질소 원자 몇 개와 수소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니? 그러면 이것만 보고 맞춰봐. 질소 원자 하나, H 수소 원자 3개. 그죠? 이 모형을 그리지 않더라도 화학식만 보고도 질소와 수소가 몇 개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산화탄소는 탄소 몇 개? 하나, 산소 2개로 되어 있네. 이것도 이 화학식을 보고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어디 쓰는지 알아 이거? 어디다 사용합니까? 식물이 광합성할 때 이용하는 거 알아? 식물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이용을 해요. 네. 식물이 이산화탄소야 내 식물이야 이산화탄소야 감사합니다 뭐 광합성을 막 해.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식물한테 주기 전에 줄까 말까 주세요 잠깐 있어봐 산소 하나를 뜯어내. 산소 하나를 뜯어낸 다음에 주면 식물이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죠? 산소 하나를 뜯어내면 뭐가 돼요?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아니야.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 이상한 물질이 돼. 연탄가스, CO,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뜯어지는 거야. 산소 원자.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해. 겁나 무서운 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안 됐던 게 원자 상태의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뜯어내서 CO가 돼요. CO는 일산화탄소라고 읽어주고요. 연탄가스입니다. 연탄가스. 이 일산화탄소가 우리 뇌한테 산소 공급하는 걸 차단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썩어갑니다.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은 또 뇌가 썩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부가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가 다시 원자들로 나누어지면 또 뜯어지면 뭐한다?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밑줄 쫙 꺼놓을까요?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물 분자도 마찬가지야. 이거 뜯어버리면 수소 하나 뜯어버리면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우리 거의 다 배웠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우리 많이 쉴 순 없고 오늘 미안해.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